네, 300만 경제 수도로의 도약, 또 재선을 기대하는 송영길 인천시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하지만 바닥난 인천시의 재정과 영종도 카지노 문제, 또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각오,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현안부터 좀 네. 질문 드리죠. 어제 백령도 쪽으로 포탄이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인천시장으로서 최근에 북한,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해가 아주 취약 지역이고 또 NLL을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 분쟁 지역인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100발이 넘어온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훈련하다가 실수가 아니라 너무 100발이나 되는 게 3km 이상 이게 떨어진 곳에 온다는 것은 예. 아무래도 자신들의 무력 시위를 통해 뭔가 의사 표시를 하려는 것인데 이런 무력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네. 군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응과 함께 어찌됐건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뚫어내는 또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될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드레스덴 선언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그런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발은 확실히 차단시켜내면서 네. 대화로 유도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저희가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때 북측이 일부 종목 참가 의사를 표시했어요. 예. 이걸 네. 좀 한번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조업하신 분들, 오늘 조업은 재개됐습니다만 지금 네. 꽃게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참 조업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예. 걱정이 좀 많으실 그 것 부분도 같아요. 걱정인 네. 것 같습니다. 당장도 관광객도 그렇고. 네. 예. 자, 그리고 이미 4년 동안 인천시장으로 열심히 일하셨고,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데, 인천시장으로서의 송영길,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나요? 글쎄 그거는 제가 점수를 주는 것보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정평가를 해서 전국 16개 시도지사, 지금 시도를 평가를 했는데 네. 안행부 평가로 저희가 전국 1등을 했어요. 인천시가요? 네. 네. 인천시청 생긴 이래 처음이라 그럽니다. 30억 예산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는데 네. 근데 안행부 장관 하시던 분이 이번에 또 인천시장 공교롭게 출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네. 평가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일자리 창출도 1등. 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우리가 서울 경기도를 이고 1등을 했어요. 예. 그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제청이 경제청이 3년 이상 1등을 해서 또 7억의 상금을 받았고 그래서 이 현 정부가 평가 중에 거의 1등으로 고용률 1등. 너무너무 평가가 좋아서 저희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인천시장 하신 것 중에서 제일 잘한 일, 그리고 가장 좀 후회되는 일을 하나씩 꼽으신다면 먼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단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해서 이 부도나지 않고 이 인천시를 재정을 이끌은 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조 이상의 이런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조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네. 가장 잘한 것은 우리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꿨다. 제가 삼성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LG 전기자동차, BMW, 로볼랜드 사업,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영종 카지노 유치에 이르기까지 네. 이런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해서 포춘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5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우리 송도에 유치가 됐습니다. 예, 네. 그렇죠. 총 99억 달러 우리가 10년 동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유치한 것 중에 62%를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좀 약간 좀 아쉽다. 그래서 재임되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그 가장 큰 게 이제 원도심 개발의 속도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네. 또 우리 인천이 너무 많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의도의 50배에 달하는 5천만 평 규모를 동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요. 그런데 예. 이게 그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곤란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사정 때문에, 사업들 때문에 인천시가 재정 문제에 처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비판도 있어요. 좀 뒤늦게 확인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재정 문제는 네. 일단 중앙정부 재정은 더 심합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봅시다. 우리 지방이 마치 인천만 무슨 재정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적절치 않고요.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분식 회계가 8천억이 넘었고 2조 3천억에 달하는 숨겨놓은 편법 돌려막기 이런 출자 잘못된 편법 출자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530 대책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분식 회계도 다 해소시키고 이제 정상적인 회계 절차에 따라 이제 부채가 줄어들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800억 흑자 결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600억의 부채를 줄였고요. 그래서 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에 가장 이제 비판을 했던 게 빚이 이렇게 많은 인천시를 도대체 이게 그 지난 몇 년 동안 한 거냐라고 해서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뽑아줬더니 오히려 빚이 더 늘은 거 아니냐. 늘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부채 중에 93.1%가 전임 시장 때 만들어놓은 사업에 들어가는 그 부채입니다. 제가 한 사업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부채가 늘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이 뭘 잘못해서 부채가 늘었냐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를 들어 은하 모노레일을 잘못 만들었다든지 아하.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예. 토목 사업은 전임 시장 때 했던 거예요. 예. 제가 했던 토목 사업은 유일한 게 선수촌 미디어촌 지든 거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건설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이제 부채와 이자가 하루에 11억, 1년에 4천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네. 1조 6천억을 제가 이자를 갚은 겁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설명이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인천은 올해 또 중요한 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앞두고 또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역시나 특히 아시안 게임이 끝난 뒤에 남은 경기장들 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소치 올림픽이 52조가 들었다 그럽니다.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20조가 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은 2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예, 네. 그렇죠. 한 6천억 정도가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한 약 2조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건데 인천은 인구가 300만이 지금 돼가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해서 얼마든지 경기장이 활용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전국에서 이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좋다고 각 전국 대회, 해외 국제 대회 유치하겠다고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평창 같은 데는 이제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큰 과제입니다. 겨울이라는 것과 또 주변 인구가 적은 도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천은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영종도 카지노 이제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해줘서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합니다만 카지노를 하는 회사가 재정이 그렇게 뭐 건실한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거 짓다가 중간에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인천에 꼭 카지노가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카지노의 호불호를 떠나서 싱가포르 같은 엄격한 도덕적 국가가 카지노 유치를 해서 GDP가 2% 성장했다 그럽니다. 예. 그게 마리나 샌즈베이입니다. 네. 일본 아베 정권이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카지노를 만든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오는데 이걸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아하. 카지노가 불가피하다. 저도 내국인 카지노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할 때 과연 이게 이익이 남겠느냐. 안 되면 또 내국인 허용해달라고 떼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유일하게 되는 데가 영종도입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작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4천만 명이 그 승객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4천. 비행기 타러. 예, 아. 우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이 4천만 명. 그 중에 600만 명이 단순 환승객입니다. 유럽 가는, 미국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분들. 예. 바로 20분 거리에 바로 미단시티 카지노가 들어갑니다. 공항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도 얼마든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서구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이제 사용이 종료되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계속 쓰겠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서울시가 해결을 해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받은 피해하는 쪽에서 동의가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종료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저희가 제2의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지금 이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 뭐 남지 않은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민주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하십니다. 그 후보들의
가상 대결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 출마 선언도 했고요. 예. 32.3%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예, 물론 뭐 오차범위 아니고요. 하나 더 네.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이죠. 네. 안상수 전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30.7% 대 35.3%. 자, 일단 송 시장님께서는 본인께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여론조사는 사실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예. 가지 절대적 요소가 아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안상수 시장이랑 했잖아요. 예. 네. 그때 제가 한 번도 여론조사로 이긴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선거에서 뒤집으신 선거 마지막 날까지 네. 7% 진다 그랬거든요. 네. 아픈 기억입니다만 출구조사도 좀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8% 이겼습니다, 제가. 예. 그럼 한 15% 정도의 차이가 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같이 우리 정권이 권위적으로 돌아가고 국정원의 무슨 도청 사건, 뭐 조작 사건에다가 일부 금융기관에 뭐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실제 우리 현장의 시민들의 반응이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도 그럼 박빙을 예상하시는군요. 많은 차이로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질문 지금 그렇습니다만 현재 뭐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상대 후보 중에 전임 시장인 분과 전 장관을 장관과 지내신 분과 높은 점수를 주신. 그냥 질문 드리죠. 어느 분이 올라오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적절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치열한 경선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A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당내 현안입니다만 기초선거 공천 지금 뭐 인천시도 기초선거 공천 가지고 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당의 입장은 이제 안 한다는 걸로 가고 있고 일부 이제 분들은 그래도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불리한 거 아니냐 너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이런 모든 혼란의 원인을 만든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시장님 차기 대권 후보로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좀 대권의 꿈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이런 이제 질문을 자주 받게 네.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에 따라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우리 인천시가 지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천이 곧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인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선에 도전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